자, 오늘이 3주째죠? 네. 오늘까지 확률 통계 기초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설 검정, 여러분 이제 논문에서 이제 사용되는 가설 검정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저번 주에 했던 게 어떤 거죠? 히스토그램. 기억나시는 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통계량 같은 거 구하는 거. 그래서 중심 위치. 가운데가 어디냐. 그래서 평균 중앙값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산포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모든 어떤 데이터들은 뭘 갖는다? 산포를 갖는다. 그래서 그때 뭐 품질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산포가 이게 작아야 어떤 품질의 어떤 그 서비스나 이런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논문에서 그 이제 설문 분석을 하더라도 응답하는 사람들의 산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그래프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 패키지 미니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쉽게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죠. 자, 그래프에서 몇 개를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산점도라는 게 있어요. 산점도. 산점도는 뭐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점도는 X하고 Y에 대한, 그래서 주로 상관 분석이나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거의 활용을 하는데요. 산점도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히스토그램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업자별로 어떤 제품의 작업한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길이를 얻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뭐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어떤 작업자가 일을 더 잘해 보여요? 여기서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와이퍼의 길이를 잘라내는 게 일일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죠? 어떤 작업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워드 치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작업자별 길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작업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고요. 길이가 Y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이해할 게 아니죠, 이거는. 작업자가 X가 되는 거고요. 길이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어디서 그리냐면 삽입에 여기 분산형 2013 버전을 쓰시면은 분산형이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묻고 해야죠. 데이터에 대해서 삽입 분산형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이나요? 어떤 작업자가 산포가 좀 적어 보여요? 1번. 그렇죠. 1번 작업자가 산포가 좀 적어 보이고요. 2번은 조금 길이를 좀 길게 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포도 크고, 3번도 골고루 크고, 그죠? 그래서 1번 작업자가 만약 산포 측면에서 보면 더 적게 작업을 산포가 작게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 작다는 의미가 실수가 적다는 의미인가요?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이제 이게 분포로 따지면 이제 이런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분포가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는 게 일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3포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자로 재고 작업을 해도 항상 그 데이터들은 뭘 갖는다? 3포라는 걸 갖는다라는 거예요.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요? 산점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측면을 더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자,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결국 X하고 뭐예요? Y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삽입에 분산형의 산점도를 그리면 이런 식의 시계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산점도예요, 산점도.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떤 추세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간이나 X값이 변화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빅데이터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뭐 테라급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이 어떤 추세가 있는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뿌리고 매일 뿌려서 얘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율 또 사망 만인율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작성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그래프가 쭉 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쭉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거 왜 올라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예요? 뭐 5인 사업장을 다 포함했거나 금고를 산재로 인정하거나 그때 포인트를 보면 다 펑펑 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현상들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가 이렇게 결과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요즘과 같은 시대는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쭉 계속 보다가 갑자기 탁 튀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장님들 불러요.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실시간으로 항상 보고 싶은 거죠. 항상. 그래서 이게 산점도라는 거예요. 산점도. 네,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죠. 주식.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통계 그 방법론이 있어요. 뭐 아리마 모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라든가 이제 이런 또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그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 기법에 대한 부분도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특히 뭐 에너지 이런 그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에너지가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죠. 우리가 연도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럼 앞으로 2030년도에는 몇 킬로와트를 쓸 건지가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그러려면 지금 캐파로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되네? 그러면 발전소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짓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면 인구 감소다. 계속 감소한단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더 감소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그때 가서 왜 시간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 통계가 바로 상관 분석이나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가깝죠.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다중 회귀 분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그래프 중에 산점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은 말씀드렸죠? 상자 그림은 뭐라 그랬어요? 상자 그림은
요 부분이 최소값. 이게 최대값, 가운데가 중앙값, 그 다음에 얘가 25% 위치의 값, 27% 위치의 값. 그래서 얘를 보면 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3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패키지들을 이용하면 금방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번주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파레토 차트예요. 파레토 차트. 파레토 차트는 뭐냐면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어떤 것들이 상위 한 몇 퍼센트가 전체의 한 7, 8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상위 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고장의 형태인데 고장의 형태가 상위 한 두세 개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한 7,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 분석을 왜 할까요? 보통 우선순위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공정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이거를. 그렇죠. 안전 쪽도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재해를 보면 추락, 제일 많은 게 추락, 사망 원인 보면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사람, 시간 이런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같은 시간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상위 한 3개를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서 전체의 개선을 확 잡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데이터로 쓰는 게 파레토 차트예요. 자, 파레토 차트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파레토 차트는 이제 워낙 많이 쓰는 기법이라서 엑셀에도 할 수 있고요. 기타 통계 패키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도 2010 버전은 조금 더 복잡한데 2013 버전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자, 파레토 차트를 그리기 위한 기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해 종류 한번 볼까요? 재해 종류. 재해 유형에 대한 파레토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이제 논문에도 어떤 그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파레토 차트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해 유형 중에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추락. 또 뭐 있죠? 요것들에 대한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1년간 받거나 한 달간 받거나 이제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건수 추락이 몇 건이냐면 105건. 건수 많지는 않겠구나. 추락이 많나요? 하여튼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면 뭐 68건, 뭐 50건, 뭐 20건, 10건, 기타 뭐 이렇게. 자, 이 건수는 이렇게도 이건 지금 그 건수를 요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재해 유형해서 추락, 또 뭐 낀, 뭐 전도, 추락 이런 식으로 쭉 존재하기도 하겠죠. 그럼 그거를 요약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나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나 같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여기 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거를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이게 서로 막 그 정렬이 안 돼 있을 때는 뭘로 정렬을 해요? 먼저 데이터에 가서 요 숫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합을 내요. 합을 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비율로 나타내요.
뭐 이건 워낙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누적 비율로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죠? 파레토 차트를 그리려면 여기까지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파레토 차트는 축이 두 개인 거예요. 왜냐면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의 누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비율로 그리면 뭐가 나오냐면 파이 차트가 그려질 거고요. 요거하고 요 누적 비율을 가지고 그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파레토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묶을 때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앞에 두 개 하고 저 뒤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누적 비율이 지금 계산 방법. 네. 자, 처음에는 바로 얘겠죠. 얘는 이거하고 얘를 합치는 거죠. 또 얘는 요거랑 요거랑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밸류로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요거 한 번만 하고 요거 땡기면 되죠, 이렇게. 아, 두 칸까지?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말고 두 칸부터 밑으로 땡기면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까지 묶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삽입에 가시면 추천 차트가 있어요. 추천 차트. 2013 버전 이상에만 있어요. 누르면 맨 첫 번째가 이렇게 막 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완벽한 파레토 차트는 아니지만 하나의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게 파레토 차트 아니에요? 파레트 맞는데? 맞아요? 아직 아니에요. 자, 파레토 차트가 되려면 이게 요 꼭지점이 어디 와 있었냐, 이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얘가. 그리고 얘들은 좀 붙어 있는 게 좀 막 이렇게 놔도 되는데 하여튼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저기서 시작할까요? 왜냐면 얘는 뭐냐면 빈도를 나타낸 거고요. 얘는 그 빈도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양쪽에 스케일을 맞춰주면 돼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얘는 0에서부터 100까지가 어디냐면 0에서부터 258이고요. 얘 쪽은 0에서부터 100까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축서식에 가서 0에서부터 그 다음에 258인가요? 네. 치면 얘가 이렇게 쭉 바뀌죠. 그 다음에 얘도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요. 축서식에 가서 0에서부터 1까지죠.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서 딱 시작을 하죠. 왜냐면 스케일을 맞췄으니까 자의 그 비율을 딱 1대1로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비로소 파레토 차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구난방인데 그거는 파레토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보통의 FM적인 파레토 차트는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거 표시를 안 하더라도 얘는 표시를 해야 돼요. 뭘 표시를 해야 되냐면 여기 요 꺾은 선에 대해서 어디 갔어? 차트 요소 추가해서 레이블 값을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얘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추락하고 협착의 비율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구나라는 게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죠.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두 개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려봐도 사실은 다 알죠. 안 그려봐도 보세요.
안 그려봐도 요 표만 보면 사실 다 알죠. 아, 요 두 개가 이만큼 되네. 안다 이거지. 근데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렇게 준 거하고 요렇게 준 거랑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준 게 다르다는 거죠. 이제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오지만 쟤는 들어오긴 오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차트다? 파레토 차트다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많이 써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그 표준화된 차트니까요. 한번 그려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래프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그래프의 형태는 많겠죠. 그죠? 그거는 목적에 맞춰서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잘 쓰냐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쪽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이런 툴도 비싼 그 툴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태블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몇만 개,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몇천만 건에 대한 것들을 돌리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한 얘기, 확률과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뭘 때문에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계속 지금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또 빈도 분석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뭘 갖는다? 분포를 갖는다. 분포.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조건 확률을 쓰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 깔려 있어. 야, 오늘 가면 반드시 버스 밀릴 거야. 야, 지하철 타고 와야 돼. 왜? 벌써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주사위 놀이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든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다? 확률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확률은 깔려 있다. 그래서 근데 확률의 정의는 뭐냐면 똑같은 실험을 무수히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누가 가르쳐줬나요? 계산해봤어요? 진짜 2분의 1인가요? 산수 시간에 누가 알려준 거. 그렇죠. 진짜 2분의 1 맞아요?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2분의 1이면은 예를 들면 둘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놓고서 이거 하면 하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예를 들면 잘 하면은 한쪽으로 몰리죠. 예를 들면 그처럼 확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2분의 1이라 그래서 반드시 2분의 1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48%대 5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동전 던지기 했는데 3번 연속 내가 다 잃을 때도 있어요. 4번 했는데 4번 다 잃어. 사실은 2번 잃고 2번은 예를 들면 이겨야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확률인 거예요. 로또를 사면 당첨돼요, 안 돼요? 근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번개 맞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확률을 수학적으로 얘기하지만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일어난 게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연속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 2번 다. 연속으로. 진짜 희박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일어날까요? 아, 나는 이거 무조건 되는구나.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막 돈을 땄어. 계속 따야지. 그거는 길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한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확률이 나와요. 동전 던지기를 정말 무한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반반이 된다 이거지.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그때 로또 잠깐 했었죠? 네. 로또 1번부터 45번 볼이 지금까지 나온 횟수를 다 보면 정확히 45분의 1일까요? 아니죠. 왜? 어떤 볼이 훨씬 많이 나온 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작. 볼이 바람이 좀 덜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어떤 사람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겠지. 예를 들면 5번, 8번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5번, 8번 찍으면 돼요, 안 돼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찍어야 되겠죠. 찍어야죠. 많이 나오면 찍어야죠. 아니죠. 예를 들면 이 개념으로 보면 다 균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올 일이 없어야죠. 제가 찍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되는 보장이 없어요. 2번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냐 이거지. 많이 나온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보면 다 나올 그 가능성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는 배제하고 안 나온 놈만 찍어야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해를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원하는 게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서 왜 2분의 1이냐면 동전 던지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50%. 그렇죠. 두 개 중에 앞면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인 거예요. 주사위의 눈을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1, 2, 3, 4, 5, 6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3이 나올 확률 얼마? 3은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가짓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6분의 1. 짝수가 나올 확률은? 왜 그렇죠? 짝수의 경우가 2, 4, 6이니까 세 가지잖아요. 6가지 중에 세 가지 해서 6분의 3이 되는 거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네. 확률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 우리 그려봤었잖아요. 히스토그램도 보면 얘들이 연속돼 있지만 이게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사이의 확률, 요 사이의 확률, 여기 사이의 확률 다 확률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또 주사위 던지기랑 똑같은 컨셉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 키가 뭐 전체 국민 중에 몇 %가 될까? 160에서 170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몇 % 차지할까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확률적으로 알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건 결국 뭐냐면 확률을 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근데 이 확률이 되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매번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몇 번 던졌는데 2의 눈이 뭐 나올 확률이 말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학자들은 이 확률을 함수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함수는 뭘 함수라고 하나요? y는 3x 플러스 2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도 맞지. 함수인가요? 예. 네, 어떻게 함수예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얼마죠? 5. 그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느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함수라고 하는 곳에다가 인풋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계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런 방정식, 함수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많았는데 통계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이거를 함수의 형태로 못 나타낼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겠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전을 2번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 맞나요? 그것을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전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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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가지가 돼요. 3번 던지면 8가지가 될 거고, 또 4번 던지면 16가지,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일단 제일 쉬운 게 2번 던져보자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의 대상이 앞면의 수야예요. 앞면의 수. 얘는 앞면의 수 몇 개? 2개. 얘는 그죠? 0이죠, 그죠? 얘를 실수축에다가 0, 1, 2라고 하는 더 많은 실수가 있겠죠? 거기에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2. 얘는 1, 얘는 1, 얘는 0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라고 하는, 아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 x를 정의를 해요. 이해되나요? 야, 이게 지금 요거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왜? 나오는 게 다 n분의 1이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얘는 하나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 얘는 몇 개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를 이제, x가 만약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x가 0일 확률 얼마? 4분의 1인 거죠. 왜? x를 0을 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x가 1일 확률 얼마? 4분의 1. 2일 확률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마치 뭐처럼 돼요? 함수처럼. x에다 뭘 딱 집어넣으면 y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런 x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x, y, z를 써요, 보통. 그래서 보통 x를 많이 써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모든 사건을 수치로 변환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금방 여기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샘플 스페이스에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 일어나는 거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실수축에 매핑을 하는 x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앞면의 수 뭐 이런 걸 안 써요. 그냥 x라고 정의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알자는 거죠, 앞으로. 세상에 그러면 그 확률 변수는 몇 개나 될까요? 되게 많겠죠.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몇 가지나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건 다 뭘 갖는다 그랬어요? 확률 분포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3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3가지 형태로. 자, 첫 번째,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테이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x 확률 px 이렇게 0, 1, 2면 얘는 얼마?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전체는 1. 이게 무슨 형태? 표의 형태, 테이블의 형태예요.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죠? x가 0일 확률 얼마? 4분의 1, 1, 4분의 1, 2, 4분의 1 이렇게. 못 봤어요? 네. 이게 뭐예요? 빈도 분석을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구간, 대극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전체의 수로 나눠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기도 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0, 1, 2,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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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많이 봤나요? 안 봤나요? 많이 봤죠? 이게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좋아하게끔 뭘로도 나타내냐면 식으로도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두 개 중에 x개를 뽑는데 0.5의 x승, 0.5의 2-x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처음 보는 거 많죠? 여기다가 x를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x에다 0을 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딱 나와요. 요게 뭘 나타내나요? 요거? 여러분 그 안전공학 이런 시스템 안전 이런 걸 보면 이거 나올 텐데 처음 보나요? 요게 컨비네이션이죠. 두 개 중에 x개를 뽑는 가지수죠. 가지수. 예를 들면 3 컨비네이션 2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 3개 중에 순서에 관계없이 2개를 뽑는 가지수예요. 그러면 볼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여기서 2개를 뽑고 싶어요. 어떻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한번 뽑고 요렇게 한번 뽑고 요렇게 한번 뽑으면 끝나죠. 더 이상 없죠? 4개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6가지 있나? 하여튼간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컨셉이 뭐예요? 볼 45개 중에 순서에 관계없이 6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뭐예요? 로또죠.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중에 1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그거죠. 몇 가지? 갑자기 눈이 확 뜨지. 몇 가지? 대략? 1등 되기 어렵잖아요. 컨비네이션의 약자니까 컨빈 45개 중에 6개를 뽑는 가지수에 이렇게 컨비네이션 치면 요 정도 가지수가 돼요. 810만 가지. 그럼 이거 중에 1등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거 분의 1이 뭐예요? 1등이 될 확률인 거죠. 그죠? 힘든 거죠. 저 공식이 무슨 분포 공식이에요? 네. 이항분포죠. 이게 이항분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분포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 이항분포, 초기화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여러 가지 그런 분포들을 학자들이 막 만들어 놨어요. 분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컨셉을 모르면 분포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분포라는 건 뭐다? 확률값들을 나올 수 있는 모두의 것들을, 그래서 확률 분포 뒤에는 보통 이걸 잘 빼먹고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항상 뒤에는 뭐가 붙어 있다? 함수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알면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확률 분포를 알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을. 왜? 함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텐데, 실무에서 가끔 쓸 때도 있어요. 확률 계산할 때. 정말 계산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패 쫙 보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확률적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확률 분포 함수는 결국 확률 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엑셀로 이제 그런 계산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향후에 가설 검정을 할 때도 분명히 분포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F 분포를 따릅니다. 요거는 뭐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뭐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막 나올 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머릿속에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냐.
분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